2022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 과학기술 1강입니다. 과학기술 1강. 이거 뭐 생명과학 1지문이죠. 뭐 질소 고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요. 질소 고정. 뭐 질소 고정 과정에서 그 뭐 산소도 필요하고 질소도 필요한데 그게 이제 두 개 동시에 있으면 질소 고정이 안 일어난다. 그게 이제 딜레마라는 거죠. 그게 딜레마, 그죠? 둘 다 필요한데 동시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 딜레마를 어떻게 이제 극복할 건가? 어떻게 해결할 건가? 뭐 뿌리혹 박테리아에서 뿌리혹 세균과 이제 콩과식물 같은 경우에는 뿌리혹을 만들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죠? 뿌리혹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제 그 이제 요 그림에서 딱 보여주고 뿌리혹이 즉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이렇게 이제 글로 풀어놨죠. 쭉 읽어집니다. 그게 어렵지 않죠? 쭉 읽어집니다. 뭐 감염사, 박테로이드, 뿌리혹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그 뿌리혹에 있는 레그 헤모글로빈이라는 것이 이제 산소를 공급해주고, 그죠? 뭐 질소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공급해준다. 그러니까 질소 그 뭐냐 고정 과정에서 산소가 있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그죠? 레그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조금씩 이제 수송을 해주면서 뭐 질소 고정이 일어나도록 해준다. 뭐 그 얘기죠. 뭐 쭉 읽어집니다. 어렵지 않죠?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 슬쩍 한번 보면 뭐 설명 방식 뭐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뭐 내용 일치, 그다음에 뭐 3번 같은 경우에 기억이 의미하는 바, 뭐 기억이 의미하는 바, 뭐 기억의 이유를 말하라, 기억의 근거를 말하라. 이건 뭐 주관식으로 푸는 거죠. 어렵지 않고. 또 4번 뭐 적용 추론인데 요거는 이제 그 뿌리혹 세균과 이제 본문에 있는 뿌리혹 세균과 이제 여기 보기에 있는 수지상균근 요거를 이제 비교를 하라. 비교한 내용. 또 거의 뭐 내용일지로 풀립니다. 물론 요 그림을 조금 가지고 좀 설명을 좀 해야 되긴 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이 정도는 보면 되고 어렵지 않습니다. 봅시다. 간단하게 이제 요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보고 문제 풀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요약합시다. 일단 뭐 전반적인 내용은 뭐 질소 고정을 할 때 저 산소 딜레마가 발생을 하는데 이때 산소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 예로 이거 뭐 뿌리혹 박테리아와 콩과식물, 뭐 뿌리혹 박테리아가 뭐 뿌리혹 세균입니다. 뿌리혹 세균과 콩과식물의 어떤 공생 관계를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 이제 산소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 그건 이제 전반적인 얘기입니다. 그죠? 산소 딜레마는 또 뭐냐? 봅시다. 일단 그 질소 고정을 할 때 질소 고정 세균이 작동을 하는데 이 질소 세균 안에 질소 고정 효소가 있어요. 질소 고정 효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질소 고정 세균 안에 질소 고정 효소가 작동을 해가지고 질소 고정을 하는 거지. 근데 질소 고정 효소가 산소가 있으면 비활성화가 돼. 얘들이 산소랑 부딪히면 비활성화가 된다고. 그러니까 산소가 없는 공간에서 얘들이 활동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 질소 고정 효소 중에 철단백질과 몰리브덴 철단백질이 있는데 이 철단백질이 ATP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전자를 공급해야 되는데 이 ATP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산소가 들어가는 세포호흡을 이용해 가지고 세포호흡을 통해서 ATP를 만들잖아요. 대량으로 만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론 뭐 꼭 이제 세포호흡을 하지 않더라도 ATP를 만들 수는 있지. 그죠? 근데 그때는 소량으로 만드는 거고 이 산소가 들어가는 세포호흡을 하게 돼서 ATP를 다량으로 만들고 오죠. 이 다량으로 만들어진 그 ATP를 이용해 가지고 철단백질이라는 어떤 질소 고정 효소는 전자를 여기로 보냅니다. 여기로 보내면 몰리브덴 철단백질이라는 질소 고정 효소가 질소를 공기 중에 있는 질소 기체를 환원시켜 가지고 이 전자를 받아 가지고 환원시켜 가지고 NH3로 만들어 가지고 NH3, 그죠? 암모니아죠. 요 놈을 식물에 공급한다. 요거잖아요. 그죠? 요런 과정이 이제 그 질소 고정 과정인데, 그러니까 산소 딜레마란 말은 여기 이제 비활성화, 그러니까 이 지금 질소 고정 효소가 산소가 있으면 얘랑 부딪히면 얘가 비활성화가 돼. 그죠? 질소 고정 효소는 산소를 만나게 되면 비활성화가 되는데, 문제는 여기는 또 이게 이제 질소 고정 효소가 작동을 하려면 O2가 또 필요해. O2가 필요하다고. 근데 O2가 있으면 안 되는데 또 O2가 필요해. 이건 뭐야? 딜레마죠. 그죠? 있으면 안 되는데 있어야 돼. 그죠? 이게 딜레마. 이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뿌리혹 박테리아. 뿌리혹 박테리아와 이제 콩과식물의 이제 공생 관계를 예를 들어 가지고, 그죠? 뿌리혹 박테리아는 뿌리혹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극복해냈다. 그죠? 극복해냈다. 어떻게? 뿌리옥 세균이 이 박테로이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박테로이드는 뿌리옥 세균의 덩어리예요. 바글바글 모여 있는 게. 그러니까 여기 박테로이드 그죠? 여기는 세균 덩어리입니다. 세균 덩어리. 박테로이드고. 그 뿌리 혹은 식물의 몸체지. 그 예를 들어 뭐 손에 뭐 혹이 생겼다. 그러면 그 혹은 우리 몸입니까? 세균입니까? 우리 몸이죠. 혹은 우리 몸이에요. 혹 안에 들어있는 어떤 고름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세균이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 뿌리 혹은 콩과 식물의 몸체고 이 박테로이드는 뿌리 혹 세균 덩어리입니다. 그죠? 일단 이 그 뿌리 혹 세균들의 덩어리인 박테로이드가 요걸 하는 거죠. 뿌리 혹 박테로이드 안에 막 바글바글 그 세균들이 모여 있죠. 이 질소 고정 세균들이 이제 그 질소 고정 효소를 이용해 가지고 NH3를 만들고 그죠. NH3를 이제 그 콩과식물을 만들어 가지고 공급하고 이 콩과식물은 이 탄수화물을 박테로이드 그 뭐 뿌리혹 박테리아 뿌리혹에다가 보내주는 거지. 뿌리혹에다 보내주죠. 뿌리혹에다가 보내주면 뿌리혹에 있는 요 이제 박테로이드가 고기 이제 쪽쪽 빨아먹죠. 그러니까 지금 관다발이 연결돼 있잖아. 그러니까 뿌리혹도 이 식물의 몸이니까. 지금 관다발은 혈관이죠. 사람으로 지금 혈관이죠. 이게 이제 물도 흐르고 물관부, 그다음 체관부에는 영양소가 흐르겠죠, 그죠? 어쨌든 영양소와 이제 물이 이제 흘러가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그걸 이용해 가지고 박테로이드는 영양분도 먹고 물도 먹고 해가지고 NH3를 만든다, 그죠? NH3를 만들어 가지고 콩과식물을 공급하면 그 만들어진 NH3가 이렇게 흘러가 가지고 이 관다발을 타고 이 식물 몸 전체에 흐르겠지, 그죠? 그 필요한 부분에 가겠지, 그죠? 뭐 그런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그 요거 이제 뿌리옥 세균과 뿌리옥 박테리아와 콩과식물이 공생하는 어떤 과정이다, 그죠? 그 이제 그 뿌리옥 세균이 그 육문단에서는 이제 뿌리옥 세균이 이 어떻게 이제 뿌리옥을 만드느냐 그 과정을 쭉 설명합니다. 육문단에서는 요 그림을 이제 설명하는 거지. 요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일단 뭐 감염사를 형성해 가지고 그죠? 뿌리옥 세균 이게 식물이 있으면 콩과식물이 있으면 이 뿌리옥 세균들이 뭐 토양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토양이 있는데 걔들이 이제 달라붙어 있다가 감염사를 만드는 거지. 그죠? 감염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세포질 그러니까 뭐 콩과식물의 이제 표피세포에 있는 세포질 속으로 침투를 해 가지고 박테로이드를 형성합니다. 박테로이드는 이 뿌리옥 세균의 덩어리입니다. 뿌리옥 세균들이 막 바글바글 모여 있는 거 그게 이제 박테로이드라고 하는 건데 이걸 형성을 해가지고 형성하고 그다음에 또 관다발과 이제 관다발이 뭡니까? 물관부, 체관부 그러니까 뭐 어떤 물도 흐르고 영양분도 흐르니까 그기랑 연관돼야 되겠지. 거기랑 연결해야지만 이 얘들이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이제 영양분을 빨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뿌리옥 세균이. 그러니까 그 연결해가지고 뿌리옥을 형성하게 된다. 이거 이 뿌리옥 속에서 있는 박테로이드 그 안에 모여 있는 세균들이 이렇게 NH3를 만들어 가지고 식물에 공급한다. 그죠? 그 칠문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뿌리옥 속에 있는 만들었는데 뿌리옥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뭐 산소 딜레마는 어떻게 극복하는가? 산소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 산소가 부딪히면 안 돼. 그러니까 질소 고정 효소와 직접 부딪히면 안 된다. 산소는 그죠? 그러니까 직접 부딪히지 않게 공급하면 되겠지. 그거 누가 하느냐? 레그 헤모글로빈. 그러니까 뿌리옥 안에 레그 헤모글로빈이 있는데 얘는 산소를 가지고 있고 이 산소는 질소 고정 효소와 직접 부딪히지 않고 공급해 준다는 얘기지. 그죠? 공급해 줘 가지고 ATP를 대량으로 만든다. 그러면 그 많은 그 ATP를 이용해 가지고 질소 고정 효소인 철단백질은 전자를 만들어 가지고 전자를 이제 그 몰리브덴 철단백질에 넘겨주고 그때 몰리브덴 철단백질은 기체 질소를 NH3로 환원시킨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관다발을 통해서 이제 뿌려주고 관다발을 통해서 뿌려진 그 NH3는 이렇게 전해지고 식물체 관다발에 전해지고 이 식물 전체에 전달이 된다. 그래갖고 필요한 부분에 간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레그 헤모글로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질소 고정 효소에 닿지 않고 산소를 공급해주는 질소 고정 세균에 공급해주는 레그 헤모글로빈. 얘들은 이제 뿌리옥 세균에 이제 오토로 공급하게 된다. 그죠? 그래갖고 이제 그 세포 호흡도 할 수 있고 질소 고정도 둘 다 가능한 어떤 뭐
둘 다 가능해서 딜레마를 극복하게 된다. 해결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죠? 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본문 보면서 설명합시다. 그러니까 설명이 이렇게 길어지지. 하여튼 자, 본문 봅시다. 본문 봅시다. 식물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CO2에서 얻는 탄소 C죠. 그 다음에 산소 O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CO2니까 C, O를 얻겠지. 그걸 제외하면 나머지 대부분의 이제 영양원소를 토양에서 얻는다. 그렇죠? 토양에서 얻죠. 일반적으로 미네랄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다 토양에서 흡수하는 거니까. 토양은 식물의 뿌리와 미생물이 무기 영양소를 얻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복잡한 생태계다. 그렇지. 그 토양에는 식물 뿌리도 있고 또 미생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토양 안에 있는 뭐 무기영양소, 무기영양소 뭐 있습니까? 뭐 물 같은 것도 H2O도 무기영양소죠. 그다음에 뭐 칼슘, 뭐 칼륨, 뭐 비타민,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무기영양소입니다. 어떤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하겠지. 그 뭐 식물 뿌리와 그 주변에 있는 미생물들끼리 그 누가 먹느냐, 그 경쟁하겠지, 그죠? 뭐 토양에는 한정된 어떤 자원이 있을 거니까 경쟁한다. 경쟁은 복잡한 생태계이지만 식물과 미생물이 상호 이익을 위해서 공생하기도 한다. 그렇지, 공생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경쟁도 하기도 하고 공생하기도 한다. 상호 이익, 공생.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생은 편리 공생, 상리 공생 중에 편리 공생을 상리 공생을 얘기하겠죠, 그죠? 편리는 한쪽만 이익 보는 거니까, 그죠? 상리 공생을 얘기해. 서로 이제 공생에 도움되는 거, 상리 공생을 얘기합니다. 또 공생을 하기도 한다. 식물은 탄수화물과 같은 유기양분, 유기양분이란 게 아까 무기영양소를 반대 개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 C가 탄소가 들어있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정도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기양분은 뭐 포도당, 탄수화물 뭐 이런 겁니다. 그 유기양분 이게 뭐 금속, 그죠? 칼슘, 칼륨 뭐 그런 거, 그죠? 뭐 이런 거. 어떤 유기양분은 어떤 뭐 포당 같은 거, 탄수화물 같은 유기양분을 미생물에게 이제 공급한다. 이겠지. 식물은 그 광합성을 해가지고 탄수화물을 만들죠, 그죠? 포도당을 만들지. 그 포도당을 미생물에게 주고 미생물에 공급하고 공생에 대한 얘기네요, 그죠? 미생물은 식물이 토양의 양분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거 식물이 이제 미생물은 식물에게 이제 포당을 받고, 그죠? 그래갖고 이제 먹고 사는 거지. 포당을 먹고 사는 거지, 그죠? 탄수화물은. 근데 그 대신에 식물에게 이제 이렇게 도움을 준다, 그죠? 조금 양분 같은 거 조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 문단 봅시다. 식물의 필수 원소 중에서 식물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9종류를 다량 영양소라고 하는데, 그 영양소 중에 조금 많이 필요한 게 있네요. 9종류나 있다. 그게 이제 다량 영양소다라고 하는데, 이 중에 하나인 질소다. 질소도 이제 다량 영양소에 포함되네요, 그죠? 식물의 단백질에 질소가 포함되죠, 그죠? 일반적으로 뭐 탄수화물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CHO고, 식물의 단백질 같은 경우는 CHON, 그죠? N이 들어가가지고 질소 노폐물, 그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간에서 그 요소로 바뀌어가지고 그죠? 배출되죠, 그죠? 그러니까 CHON, 그죠? 질소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핵산은 뭡니까? 유전에서 나오죠. DNA, RNA. 이거 뭐 핵산은 DNA, RNA인데 DNA, RNA에 또 질소가 들어가나? 이거 뭐 DNA가 감싸고 있는 뭐 히스톤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이니까 그죠? 이러니까 뭐 질소가 들어가는 건 맞는데, DNA 자체도 질소가 들어가네요. 봅시다. 뭐 뉴클레오타이드, 이거 뭐 DNA나 RNA의 기본 단위, 가장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 이거 뭐 인산당 염기죠, 그죠? 당이나 뭐 인산에는 질소가 안 들어가겠지만 염기에 질소가 들어갑니다. 염기에 질소가 들어가죠. 여기 이제 뭐 염기인데 이름이 뭐 인산당 염기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질소 염기라고 부른대요. 질소 염기인데 그걸 이제 염기라고 이제 줄여서 부른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염기에는 질소가 들어간다, 그죠? 핵산에도 뉴클레오타이드, 그죠? 그 핵산의 가장 기본 단위인 DNA, 뭐 뉴클레오타이드에도 질소가 들어간다.
엽록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 이거 뭐, 요 엽록체, 그죠? 뭐, 그라나, 스트로마 이런 거 있는데, 요 그라나 안에 여기 엽록체죠, 엽록체. 여기에 뭐, 엽록소 AB가 있는 거지. 뭐, 엽록소 AB, 뭐, 크산토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거기서 이제 엽록소 A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그 안에도 마찬가지겠지. 뭐 엽록소의 뭐, 분자 구조를 보게 되면, 뭐, 질소 원자가 들어있다. 그 얘기겠지. 어쨌든, 뭐 이런 게 뭐, 단백질, 그 다음에 뭐, 핵산, 엽록소 뭐 이런 데 다 질소가 필요하다.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면은 식물에 구성 성분으로 쓰이기 때문에 식물 생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 꼭 필요하겠네요. 질소가. 대기의 78%가 질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대기의 지금 막 78%, 80%가 질소입니다. 그다음 질소 분자는 두 개의 질소 원자가 매우 안정된 삼중 결합으로 이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질소 분자랑 자체가 N2죠. N2. 응? 질소 기체 N2. 그 질소가 질소 원자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 질소 원자 두 개가 아주 그냥 단단하게 뭉쳐 있다, 그죠? 그 삼중 결합이 되어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뭐 생물체는 질소 기체를 직접 이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질소 기체에서 N2에서 질소 원자 떼내야 되는데, 응? 그 떼내기 어렵다. 워낙 이제 안정되게 삼중 결합으로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죠? 떼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질소 기체에서 이제 질소를 떼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직접 이용하지 못한다.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질소를 얻으려면 공기 중에 존재하는 질소 분자를 반응성이 높은 다른 질소 화합물인 암모니아, 그죠? NH3나 질산염 NO3-로 이제 변환해야 하는 과정인 질소 고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질소 고정이라는 게 이거네요. 일반적으로 공기 중에 있는 질소 기체 N2를 NH3나 NO3-로 이제 바꿔주는 게 이제 질소 고정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바꿔주면 여기서는 이제 그 질소 원자를 떼내기가 쉬운 모양이지, 그죠? 여기서는 질소 원자를 떼내기가 쉬운 모양이지. 그래갖고 그 질소를 가지고 뭐 단백질도 만들고 핵산도 만들고 엽록소도 만든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단 자연 상태에서의 질소 고정은 주로 생물학적 질소 고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뭐 질소 고정은 우리 알고 있는 게 뭡니까? 그 뭐 생물학적으로 이제 질소 고정 세균이 질소 고정해주거나 아니면 번개 때려가지고, 그죠? 번개 때려가지고 번개 칠 때 요 질산염 NO3-가 만들어지죠, 그죠? 근데 주로 뭐 생물학적 질소 고정, 질소 고정 세균이 만드는 모양이네. 예. 생물학적 질소 고정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질소 고정 세균이 가진 질소 고정 효소의 촉매 작용에 의해, 그러니까 질소 고정 세균 안에 질소 고정 효소가 있는 거지. 그리고 요놈들이 이제 작동을 하는 거겠지. 그 놈들의 이제 그 촉매 작용에 의해서 질소가 환원이 돼가지고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것이다. 그죠? 질소 N2가 환원이 돼가지고 NO3가 된다. 질소 고정 효소는 질소 고정 세균 안에 있죠. 철단백질과 몰리브덴 철단백질이라는 두 개의 성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질소 고정 효소가 이제 두 가지 성분이 있네요. 둘 중 하나만으로는 촉매 활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꼭 두 개가 다 필요하다. 철단백질은 ATP를 분해해가지고, ATP 뭐 다 알잖아요. ATP 아데노신 3인산, 그죠? 아데노신 3인산, 아데노신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인산 3개가 붙어있다. 그거 이제 ATP, 그죠? ADP는 아데노신에다가 인산기가 2개 붙어있는 거, ADP, 그죠? ATP가 되면서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 거죠. 유기화합물로 분해될 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생물체의 생체 활동에, 생명 활동에 사용된다. 그죠? 그러니까 ATP로 될 때, 에너지가 저장이 되고, ATP가 ADP로 되면서 그 가지고 있던 저장된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죠? 그렇다. 철단백질은 ATP를 분해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ATP로 분해되면서 인산기가 하나 떨어져 나오면서 그때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몰리브덴 철단백질의 전자를 공급하고, 그때 그 에너지로 전자를 몰리브덴 철단백질에다가 공급을 하네요. 그러면 몰리브덴 철단백질은 공급받은 전자로 질소 기체를 환원시켜가지고 암모니아를 생성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였네. 응? 그러니까 질소 고정 세균이 질소를 환원시켜가지고 암모니아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죠? 요 이제 질소 고정 효소가 작동하는 방식. 얘가 이제 ATP를 이용해가지고 전자를 몰리브덴 철단백질에 전해주고, 몰리브덴 철단백질은 그 받은 전자로
그죠? 질소 기체를 환원시켜 가지고 암모니아를 만든다. NH3를 만든다. 계속 봅시다. 철단백질과 몰리브덴 철단백질은 모두 산소 분자에 의해서 빠르게 비활성화된다고. 얘들은 이제 산소를 직접 만나게 되면 비활성화가 되는군요. 철단백질이 산소에 의해서 활성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인 반감기는 30에서 45초. 빨리 반감되네. 금방 막 변해버리네요. 그죠? 몰리브덴 철단백질의 경우에는 10분. 그나마 좀 기네. 이러한 비활성화는 되돌릴 수가 없다. 이거 다시 되돌릴 수가 없구나, 그죠? 질소 고정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산소를 만나게 되면, 철단백질이나 몰리브덴 철단백질이 산소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막 변해버린다.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비활성화가 돼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질소 고정에는 이제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겠지, 그죠? 질소 고정하는데 질소 기체를 암모니아로 만드는 거, 요런 거 하는 데는 많은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이 에너지는 산소 분자가 존재할 때는 효율적으로 작동하는데, 작동하는 세포호흡 과정을 통해서 생산된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ATP가 ATP로 바뀔 때, 그때 이제 그 에너지를 저장하잖아요, 그죠? 저장할 때, 그때 이제 어떻게 저장되느냐? 그거 할 때는 이제 뭐 세포호흡이죠, 세포호흡 과정에서 ATP를 생산하는 게 목적이죠. 세포호흡의 목적이 뭡니까? 세포호흡의 목적. 그 저장된 에너지를 ATP로 바꿔주는 게 목적인 거지. 그죠? 포당을 ATP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죠? 세포호흡은, 그죠? 이거 뭐 숨 쉬는 게 산소를 빨아당기고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그거는 세포호흡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폐호흡이고, 그죠? 세포호흡은 뭐냐? 포도당을 먹고 포당을 분해해가지고 그 포당에 있던 그 에너지를 ATP로 막 바꿔주는 게 세포호흡입니다, 그죠? 근데 이때 산소가 들어가가지고 다량의 ATP를 만들어요. 물론 산소가 안 들어가면 그 ATP를 못 만드나 그건 아닌데 소량으로 만들죠, 그죠? 소량에 만듭니다. 세포질에서 이루어지긴 하는데 다량의 ATP를 만들려면 산소가 들어가는 세포호흡을 해야지 다량의 ATP를 만듭니다. 근데 얘는 또 산소랑 부딪히면 안 되네, 그죠? 얘들은, 그죠? 봅시다. 이 에너지는 그 ATP, 그죠? ATP가 자체가 그 에너지 덩어리죠, 그죠? 이 에너지는 산소 분자가 존재할 때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세포호흡 과정, 그죠? 산소 분자가 존재할 때 세포호흡에서 다량의 ATP를 만들어지죠, 그죠? 그걸 통해서 생산된다. 생물체는 질소 고정에서 산소와 관련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그죠? 이게 왜 딜레마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철단백질과 몰리브덴 철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산소를 직접 만나게 되면 비활성화가 돼, 그죠? 비활성화가 된다고. 근데 철단백질과 몰리브덴 철단백질이 작동하려면 많은 양의 ATP가 필요해, 그죠? 일단 ATP를 분해해가지고 그 에너지로 전자를 여기 넘겨주고 그 전자를 가지고 질소 기체를 환원시켜가지고 그 NH3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TP가 필요한 거지, 기본적으로. 근데 그 ATP를 만들려면 산소가 필요해. 그러니까 산소가 있으면 얘들은 비활성화가 되는데, 또 얘들이 작동하려면 또 산소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산소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산소가 또 필요해, 그죠? 있어서는 안 되는데 산소가 있어야 돼. 이건 뭐야? 딜레마지, 그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어떤 전략을 개발했다. 그러니까 생물체들은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그런 전략을 개발하면서 이제 그 진화해 온 거지, 그죠? 질소 고정 세균의 하나인 뿌리옥 세균과 콩과 식물의 이제 공생이 대표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다양한 전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콩과 식물과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 얘들이 이제 공생하는 그 이제 뭐 과정에서 이런 걸 이제 해결을 합니다. 그죠? 요 딜레마를 해결한다. 그 얘기를 좀 밑에 할 겁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이다. 뿌리옥 박테리아랑 뿌리옥 세균이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일단 뭐 뿌리옥 세균과 뭐 질소 고정 세균은 뭐 아조토박터, 뿌리옥 박테리아 이런 게 있는 거지. 질소 고정 세균의 하나인 뿌리옥 세균은 콩과 식물과 공생을 한다. 예, 그다음부터 이제 계속 이제 그 뿌리옥 세균과 이제 그 콩과 식물의 이제 공생하는 그 과정을 좀 얘기를 합니다. 뿌리옥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 산소를 전해주느냐, 그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얘기가 나오겠지, 그죠? 5문단 봅시다. 질소 고정 세균의 대부분은 토양에서
독립 생활을 한다. 그렇지. 뭐 질소 고정 세균이 계속 질소 고정만 하는 놈들이 아니네. 그냥 기본적으로 대부분은 그냥 자기 혼자 살아가는 놈들이네. 그죠? 일부만이 식물과 공생관계를 공생관계를 형성한다. 일부만 그런데 일부만. 그러니까 막 그냥 토양에 그냥 일반적으로 자기끼리 혼자 독립 생활을 하고 있어. 근데 이제 콩을 누가 심었어. 그죠? 그러면은 그 콩 주위에 이제 콩과 토양이 콩 뿌리와 그죠? 콩 뿌리와 그 이제 그 토양이 닿고 그 토양에 살고 있던 그 근처에 살고 있던 그 질소 고정 세균들이 이제 콩과 이제 작동을 하는 모양이네. 그죠? 딴 거 뭐 콩 뿌리에 닿지 않은 것들은 뭐 어차피 콩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뭐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독립 생활을 하고. 하여튼 뿌리 그래서 봅시다. 그래갖고 이제 일부만이 식물과 이제 공생관계를 형성하는데 뿌리혹 세균은 한정된 종류의 숙주식물. 이건 뭐 모든 식물에 다 하는 게 아니고 한정된 종류, 특별한 어떤 특별한 어떤 식물 그놈들과 이제 공생관계를 이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뿌리혹 박테리아는 콩과 식물과 어떤 뭐 이렇게 뭐 공생관계를 이룬다. 다른 식물은 안 되고 그죠. 하여간 이제 뿌리혹을 형성하게 하여 이제 공생을 한다. 뿌리혹 박테리아는 이름 그대로 뭔가 뿌리혹을 만든다. 이 뿌리혹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죠? 혹처럼 이렇게 뭐가 푹 난다는 얘기지. 뿌리혹 세균은 토양 속에서 단독으로 생존할 때는 질소 고정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대부분 독립생활 한다 그랬잖아요. 대부분 독립생활 할 때 그때는 뭐 질소 고정 같은 거 안 하고, 그러면 이름이 왜 질소 고정 세균이야? 그죠? 그러니까 아예 뭐 기본이 뭐 뿌리혹 박테리아라고 하더라도 그냥 자기 혼자 살고 있네요. 그죠? 뿌리혹도 안 만들고 그냥 기본적으로 살다가 콩과 식물이 이제 그 뿌리가 닿는 순간 그때부터 작동을 하는 거지. 그죠? 그때부터 이제 뿌리혹 박테리아 이름 그대로 이제 이름대로 사는 거지. 그 이전에는 그냥 독립적으로 삽니다. 그죠? 그 뿌리혹 만들 때도 없는 거지. 뭐. 그죠? 그래서 봅시다. 일단 질소 고정을 하지 않고 콩과 식물의 이제 뿌리혹 안에 세포 내에서 박테로이드라는 형태로 존재할 때만, 그러니까 자 봅시다. 박테로이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박테로이드는 뭐다? 뿌리혹 세균의 덩어리입니다. 그죠? 뿌리혹 세균은 맞다. 그죠? 뿌리혹 세균은 어쩌고저쩌고 단독으로 하지 않고 뿌리혹 세균은 콩과 식물의 뿌리혹 안의 세포 내에서 뿌리혹 안에 세포 내에서 박테로이드라는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박테로이드가 이전 형태는 뭡니까? 뿌리혹 세균이죠. 그죠? 뿌리혹 세균입니다. 그러니까 박테로이드는 세균들이 뿌리혹 세균들이 막 모여 있는 뭉쳐 있는 그 덩어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뿌리혹 세균과 그 식물 세포랑은 다르죠. 그죠? DNA가 다릅니다. 그럼 뿌리혹에 있는 세포는 DNA가 누구랑 같아요? 이 식물 DNA와 같지. 그죠? 그러니까 식물의 몸인 거지. 식물의 몸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내 몸에 이렇게 뭐가 혹이 이렇게 났어. 그러면은 그 혹은 내 몸입니까? 그 뭐 병균입니까? 병균 세균이에요? 아니면 뭐 내 몸입니까? 그러니까 내 몸이죠. 혹은 혹 안에 들어있는 그 어떤 뭐 세균 덩어리 그놈이 그 다른 어떤 세균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 DNA를 딱 떼보면 이 식물과 DNA가 똑같겠지. 그죠? 봅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 박테로이드는 세균 덩어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죠? 다시 봅시다. 뿌리혹 세균은 토양 속에서 단독으로 생존할 때는 질소 고정을 하지 않고 그냥 어떤 세균으로 살아가고, 그러다가 콩과 식물 누가 이제 콩을 심었어. 그럼 콩을 심게 돼가지고 뿌리가 닿았어.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자기 이름대로 뿌리혹을 만든다. 그죠? 콩과 식물의 이제 뿌리혹 안에 세포 내에서 박테로이드라는 형태로 존재할 때만 질소 고정을 수행한다. 이렇게 박테로이드가 있고 이렇게 뿌리혹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공안에 박테로이드 소복이 모여 있어. 그죠? 세균들이 뿌리혹 세균들이 우르르 모여 있을 때 그때 이제 이때 이제 그 NH3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죠? 뿌리혹 세균은 ATP를 생산하는데 뿌리혹 세균은 ATP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대사 연료인 탄수화물을 콩과 식물로부터 공급을 받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 관다발이 뭡니까? 물관부, 체관부, 형성층 이런 거 좀 기억이 나나? 이건 이제 상떡잎 식물, 외떡잎 식물. 일단 이제 요렇게 형성층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있고, 요렇게 돼가지고, 그죠? 요 관이 있죠. 요 관들은, 요거는 이제 안쪽이 물관이고, 바깥쪽은 체관이고, 체관은 뭐 영양분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통로고, 요 안쪽은 이제 물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입니다. 이건 뭐냐? 형성층이죠. 형성층은 막 이렇게 막 성장하는 거죠. 그죠?
예, 이게 이제 물관, 체관, 어떤 형성층 요거 세 개가 합해서 이제 관다발이라 부른다. 그죠? 관다발. 그럼 뭐 사람으로 치면 혈관이죠, 혈관. 그죠? 혈액이 흐르는 혈관 비슷하죠. 어쨌든 뭐 그렇다. 어디까지 봤나? 뿌리옥 세균은 ATP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어떤 그 연료인 탄수화물을 이제 콩과식물로부터 공급을 받는다. 그 탄수화물도 뭐 분해가 돼가지고 결국 이제 포당으로 만들어지죠, 그죠? 포당을 이제 공급을 받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관다발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식물 몸이니까 식물 몸에서 이제 그 혈액처럼, 그죠? 혈액처럼 이렇게 뭐 흐르겠지, 그죠? 영양분과 물이 흐르겠지. 그게 이렇게 같이 지나간다고. 그러면은 여기 박테로이드에게도 포당이 전달되겠고, 그죠? 포당이 전달되고 물도 전달되겠지. 각종 뭐 영양분들이 전달되겠지, 그죠? 똑같이 식물 몸이니까 그거 빨아먹고 사는 거지. 박테로이드는, 그죠? 뿌리옥 세균은 ATP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대사 연료인 탄수화물을 콩과식물로부터 공급을 받고, 그다음 질소 고정을 수행해가지고, 질소 고정 수행한다는 말이 뭡니까? 그 질소 N2를, 그죠? 여기 같이 딸려 들어온 N2, 딸려 들어온 N2를 뭐 그냥 NH3나 NO3-로 이제 바꿔준다. 환원시킨다. 그죠? 질소 고정을 수행해가지고 생산한 암모니아 NH3를 콩과식물에게 공급한다. 이렇게 공급하겠지. 이 관다발로 이제 뿌려주겠지, 그죠? 그러면 이쪽 그 관다발을 통해서, 그죠? NH3가 이제 막 왔다 갔다 하겠지, 그죠? 공급한다. 그렇구나, 그죠? 문단 봅시다. 결국 이제 뭐 요 문단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뭐 뿌리옥 박테리아가 뿌리 혹 안에서, 그죠? 그 박테로이드라는 그 세균 덩어리가 있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질소 고정을 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게 뭔데,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철 단백질과 몰리브덴 철 단백질이 이제 산소와 직접 맞닿으면 안 돼, 그죠? 그 과정, 그거는 그 정도, 그거를 이제 해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뭐 이렇게 이제 뿌리혹을 만들고 박테로이드를 아까 안에 소복이 모여가지고 일단 뭐 질소 고정을 한다, 요까지는 이제 설명이 됐고, 그러면 왜 여기 박테로이드와 산소와 직접 만나면 안 되겠지, 그죠?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제 설명할 텐데, 일단 그거를 설명하는 최종 최종은 뭐 설명하는 방법은 레그 헤모글로빈, 얘가 이제 어떻게 활동하느냐, 요걸 설명하면 되는데,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뿌리혹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것부터 이제 그 과정부터 일단 설명합니다. 봅시다. 콩과식물은 뿌리혹 세균과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으며 뿌리혹을 형성한다. 뿌리혹을 형성하는 그 과정을, 요 그림을 설명합니다. 봅시다. 그러니까 콩과식물이 이제 그 뿌리혹을 만드는 거지, 그죠? 이 뿌리혹은 콩과식물의 몸입니다, 그죠? 요 뿌리혹에 있는 DNA를 뜯으면 요 식물의 DNA와 같아요, 그죠? 콩과식물의 이제 뿌리가 뿌리혹 세균을 이제 끌어들이기 위한 화학 신호를 보내면, 그러니까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얘들은 살아가잖아요. 일반적으로 독립적으로 살고 있죠, 그죠? 얘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고 있는 거야. 다 보이나? 그죠? 그러니까 뭐 뿌리옥 박테리아는 그냥 뭐 콩과식물의 뿌리에 닿지 않으면 자기 생활을 한다고요. 질소 고정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활을 하는데, 그러다 이제 누가 이제 밭에다가 이제 콩을 심었어. 그러면, 그죠? 콩과식물의 뿌리가 이제 뿌리옥 세균을 이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그 세균들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화학적 신호를 보낸답니다. 그렇게 보내면 그 신호를 받고 토양 속에 이제 뿌리옥 세균이 이제 이에 반응해가지고 이제 뿌리털에 이제 결합을 했다고, 그렇죠? 결합을 해가지고 뿌리옥 세균이 뿌리 피층에 세포 분열을 촉진시키는 물질을 방출한다. 이게 뭔 말입니까? 세포 분열이 되면 세포가 늘어나죠. 세포 분열이 뭡니까? 세포가 한 마리였는데 세포가 두 마리 되는 게 세포 분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포 분열이 돼. 그러면 한 마리가 그냥 세포 한 마리가 세포 두 마리가 됐다는 얘기지. 그런 식으로 여기가 막 몸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 뿌리가 커진다는 얘기지. 막 뿌리에 붙어 있는 세포가 막 늘어난다는 얘기지. 그래갖고 이제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어떤 물질을 이제 방출하면 세포 분열을 촉진되겠죠. 뿌리의 끝이 굽어지고, 계속 봅시다. 뿌리의 끝이 굽어지고, 그죠? 뿌리털의 끝이 굽어지고, 뿌리털의 끝이 굽어졌네요, 그죠? 이거 뭐 일단 이렇게 자라겠지. 자라면서 이제 쭉쭉쭉 자라면서 이렇게 이제 굽어졌다, 그죠? 그다음 세포 벽의 일부가 분해돼요.
그러니까 세포벽을 뚫고 가네요. 그죠? 일반적으로 뭐 식물 세포는 세포벽이 있고 세포막도 있습니다. 동물 세포는 세포막만 있죠. 세포벽은 없고. 어쨌든 식물 세포기 때문에 세포벽이 있고, 세포벽이로 일단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 뚫으면은 세포막이 있겠지. 일단 뭐 세포벽을 일단 뚫었네. 세포벽의 일부가 분해돼 가지고 이게 이제 분해돼 가지고 세포막이 함입이 된다. 함입. 함입이란 게 있네요. 표면에 있는 세포층의 일부가 안쪽으로 빠져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세포층을 만든다. 그런 현상. 그러니까 뭐 함입 푹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푹 들어간다. 이게 쑥 이게 밀려 들어간다고. 쭉 들어간다고. 그죠? 함입. 이것도 보면 그렇죠. 좀 자세히 보면 그렇죠. 훅 들어갔죠. 그죠? 이렇게 함입이 되면서 가느다란 관 형태의 구조인 감염사. 요렇게 푹 들어간 게 이제 감염사. 요렇게 푹 들어간 게 이제 요 부분을 이제 감염사라고 하나 보네요. 그죠? 감염사. 감염사가 형성된다. 감염사가 형성된다. 그러니까 감염사를 따라서 이제 얘들이 바깥에 있는 것들이 막 감염사 안에 막 들어가겠네. 세균들이. 그죠? 형성이 된다. 감염사는 뿌리의 피층을 관통해가지고, 뿌리의 피층을 관통한다? 뿌리의 피층을 관통해가지고 안쪽으로 신장을 한다. 뿌리의 피층을 관통해가지고, 이게 쭉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 파고 들어간다는 얘기. 관통해가지고 안쪽으로 신장해갖고, 이를 통해서 세균이 식물의 뿌리로 들어가게 된다. 이 계속 들어가네. 그죠? 계속 들어가네. 예. 뿌리의 피층이 피층의 분열적인 세포로 계속 들어가네. 그죠? 훅 들어가는구나. 그걸 따라 이제 이렇게 관이 있으니까 그걸 따라 이제 이제 세포들이 계속 세균들이 계속 들어가겠죠. 그죠? 들어간다. 감염사에 있던 세균은 피층의 세포의 세포 질 속으로 들어간다. 결국은 뚫고 들어갔네. 이거 아까 함입될 때는 이렇게 안 들어갔는데 이제 뚫고 들어갔구나. 세포질을 뚫었네요. 그죠? 푹 뚫고 들어갔네. 그죠? 어디 갔나? 식물의 이제 어디 갔나? 감염사는 뿌리의 피층을 관통해가지고 안쪽으로 신장해가지고 이를 통해서 세균이 식물의 뿌리로 직접 들어가게 된다. 뚫고 들어갔다. 세포질을 뚫고 들어갔다. 감염사에 있던 세균은 감염사에 있던 세균은 피층의 세포질 속으로 들어가서 질소 고정을 수행하는 박테로이드로 발달하고, 그러니까 이제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박테로이드가 된 거죠. 그죠? 발달하고. 그러니까 박테로이드는 애초에 뭐였다? 세균이었죠. 세균. 그죠? 뿌리옥 세균입니다. 뿌리옥 세균이 박테로이드가 된 겁니다. 그죠? 박테로이드로 발달하고, 세균에 감염된 피층과 세균에 감염된 피층이라는 게 이 세포 말하는 거죠. 그죠? 그 식물 세포 피층과 내초의 생장이 계속된 내초. 관다발 기둥이 이제 가장 바깥층. 뭐 관다발 기둥은 그냥 계속 자라죠. 이거 관다발은 왜 자랍니까? 관다발 여기 형성층이잖아요. 형성층이 있고, 그죠? 형성층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장점이 여기 형성층에 있잖아요. 그죠? 이게 되면 쭉쭉 자라겠지. 두꺼워지잖아요. 이 쌍떡잎 식물 같은 경우. 그죠? 두꺼워지잖아. 콩은 쌍떡잎 식물 맞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두꺼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갖고 이제 이 점점 두꺼워지고 얘는 계속 이제 파고 들어오고 이러니까 만나겠지. 그죠? 그 생장이 이제 계속돼가지고 결국 하나로 합쳐져가지고 뿌리혹을 형성한다. 이제 뿌리혹이라는 게 이제 혹처럼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 이제 뿌리혹이 되고, 이 지금 관다발과 이제 합쳐졌네. 여기 이제 관다발은 뭐 체관, 물관 이런 게 있고, 얘들이 이제 그 온갖 그 식물체 자체에 이제 혈액이죠. 그죠? 그게 이제 바로 꽂았네. 빨대를 꽂았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뭐 혈액이란다. 뭐 체관, 물관에서 영양분과 물이 막 이제 이런 안으로 들어오겠지. 그러면 이 박테로이드, 그러니까 이 세균 덩어리는 막 그냥 그거 먹고 살겠네. 그죠? 뿌리혹을 형성한다. 뿌리혹은 식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렇지. 이 관다발을 통해서 올라오는 뭐 영양소, 그다음에 물 이런 거 다 빨아먹겠네. 얘들이. 그죠? 빨아먹고 질소 화합물을 식물 전체로 내보내기 위해서 식물 중심에 위에서 이제 뿌리 중심에 관다발 기둥으로 관다발 조직을 계속 발달시키네. 계속 발달시켜. 관다발 중심을 계속 발달시켜. 빨대를 꽂는 거지. 빨대를 꽂는다.
성숙한 뿌리 혹은 뿌리 직경보다 몇 배 두껍게 성장한다. 이 뿌리 직경보다 이게 더 커지네. 뿌리 혹이. 그게 감자인가? 그거 아닌데. 그죠? 하여튼 뭐 성숙한 뿌리 혹은 감자가 아니구나. 이게 콩과죠, 그죠? 성숙한 뿌리 혹은 뿌리 직경보다 몇 배 두껍게 생장하는데 더 크다, 그죠? 이 뿌리보다 더 굵다. 목질화된 바깥층, 이 바깥층, 요 바깥층, 요 목질화, 나무화가 됐다. 바깥층은 기체 출입을 제한한다. 여기서 산소를 막아주는구나, 그죠? 산소든 질소든 다 막아버리네. 그 질소 고정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한다. 이거 아예 그냥 딱 이렇게 그 진공 상태는 아니고 이거 이제 그 산소가 뚫고 못 뚫고 들어오도록. 왜냐하면 박테로이드의 그 안에 있는 그 세균들, 질소 고정 세균이 질소 고정 세균 안에 뭐 질소 고정 효소가 있죠. 그 놈이 직접 산소와 만나는 순간 다 이제 그 비활성화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목질화가 돼가지고 산소를 차단해 버리네, 그죠? 산소가 못 뚫고 들어도 그거 만나면 안 되니까, 산소를 만나면 안 되니까. 오케이. 죄송한다. 그다음 마지막 문단 봅시다. 그러니까 요 문단에서는 지금 이제 뿌리혹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설명했죠, 그죠? 그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산소가 필요한데 산소가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목적이었잖아요, 그죠? 그거 아는 게 목적이었는데 지금 아직 설명이 안 됐어. 그러니까 뿌리혹을 만드는 과정만 주로 설명했다. 그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은 요 이제 마지막 문단에서 설명합니다. 봅시다. 콩과식물의 이제 뿌리 혹에서 산소 공급은 주로 레그 헤모글로빈, 이거 우리 몸에도 있죠. 헤모글로빈 있죠. 그건 이제 레그 헤모글로빈이라고 좀 다른 게 있는 모양인데, 어쨌든 레그 헤모글로빈이라고 부르는 산소 결합 단백질에 의해서 이제 조절이 된답니다. 요 놈이 이제 뭐 전달해 준다는 얘기겠지. 산소를 공급해 준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지금 목질화 되었다 그랬잖아요. 목질화. 요 놈이 이렇게 혹이 이렇게 목질화가 돼 가지고 이렇게 이쪽 통로로는 산소가 못 들어가. 그죠? 산소가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일로 공급돼야 되겠지. 그죠? 이쪽으로 공급돼야 되겠지. 그죠? 이때 공급하는 방법이 레그 헤모글로빈이다. 그죠? 레그 헤모글로빈은 숙주식물에 의해서 이제 합성이 되고, 그러니까 뭐 세균들이 뭐 레그 헤모글로빈 만드는 게 아니군요. 숙주식물이 레그 헤모글로빈을 만드는군요. 합성이 돼가지고 박테로이드로 감염된 숙주세포 안에 존재한다. 이제 감염된 게 여기죠, 그죠? 혹이지, 혹. 응? 감염이 돼가지고 지금 혹이 볼록하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혹 안에 있겠네, 그죠? 이제 레그 헤모글로빈이라는 놈은 숙주세포, 감염된 숙주세포 안에 존재하며, 호흡 중인 세균의 세포, 그러니까 세균의 세포가 이제 호흡을 해가지고, 그죠? 세포 호흡을 해가지고 ATP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세포 호흡을 할 때는 산소가 필요한 거지. 호흡 중인 세균의 세포로 산소 수송을 도와주는 것이다.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 산소가 이게 닿는 순간 박테로이드에 있는 세균 속에, 그죠? 세균 속에 질소 고정 효소가 비활성화가 돼버리겠죠. 산소가 직접 닿아버리면. 그러니까 직접 닿으면 안 되니까 레그 헤모글로빈이라는 놈이 그 산소를 숨겨가지고 여기 직접 닿지 못하게, 그죠? 숨겨가지고 전해준다. 그죠? 그런 기능을 한다. 그죠? 그런 기능을 한다. 산소 수송하는 기능을 한다. 이로 인해서 박테로이드의 산소 농도는 질소 고정에 필요한 ATP와 환원력을 제공하기 위한 호흡을 하기에 충분하면서도, 그러니까 일단 박테로이드 안에 산소 농도는 떨어지겠지. 왜냐하면 이 산소가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레그 헤모글로빈이라는 놈이 산소와 결합해가지고 숨겨가지고 가기 때문에 여기 산소 농도는 높지 않다. 그렇죠? 산소 농도에 안 잡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박테로이드의 이제 산소 농도는 낮게 잡히고, 질소 고정에 필요한 ATP, 그러니까 이제 산소가 들어가서 질소 고정에 필요한 ATP, 그러니까 실제로 ATP가 필요해서 산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산소가 있어가지고 세포호흡을 해가지고 ATP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죠? ATP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지금 산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이유로 산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질소 고정에 필요한 ATP와 환원, 그러니까 뭐 환원시킨다 그러지 않았나?
전자를 이거 몰리브덴 단백질이 이제 그 전자를 받아가지고 얘들이 이제 질소 기체 N2를 NH3로 환원시킨다 그랬잖아요. 결국 이제 요 놈은 환원시키고 철단백질은 ATP를 분해한다. 그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하다. 어쨌든 간에 그 질소 고정에 필요한 어떤 ATP 완전 환원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환원력을 제공하기 위한 호흡, 세포 호흡을 해가지고 산소를 공급해야지 요 두 개가 이제 이 힘이 생기는 거지. 이 ATP와 환원력이 생기는 거죠, 그죠? 호흡을 하기에 이제 충분하게 이제 전달된다. 누가 전달해준다? 이제 레그 헤모글로빈이 전달해준다. 하면서도 그다음에 과량의 산소로 인해 가지고 산소 농도가 높아져 가지고 박테로이드에 막 산소가 직접 닿아 가지고 막 산소가 비활성화되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한다. 과량의 산소로 인해 가지고 질소 고정 효소가 비활성화가 되지 않는 수준을 유지한다. 그죠? 질소 고정 효소가 산소가 직접 닿는 순간 비활성화 되니까 질소 고정 효소가 비활성화 되지 않는 수준을 유지한다. 어떻게? 레그 헤모글로빈이라는 놈이 산소와 결합해서 가기 때문에 여기 이제 박테로이드에 있는 산소 농도에 그게 안 잡히는 거죠. 안 잡히니까 직접 이제 여기 닿는 일도 없고, 그죠? 박테로이드 닿는 일이 없으니까 이게 비활성화가 안 된다. 그래 보면 되겠죠. 별로 뭐 되게 어렵진 않은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문제 풀어봅시다. 뭐 문제가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